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수위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와 오피셜 투자클럽에서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수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우리 크롱님들도 수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언급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그때 가격이 2,369원이었는데 오늘 가격은 6,730원입니다. 즉 무려 두 달 만에 184% 10월 대비로는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이 촬영하는 기준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인데요. 오늘은 수위에 대해서 좀 특집 영상을 구성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더 급등한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수위는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함부로 펌핑되는 코인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의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펌핑한 코인들은 바로 가격이 하락해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수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물론 조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세들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늘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지게 된, 즉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펀더멘털에 있습니다. 사실 이 수위라고 하는 프로젝트, 앱토스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즉 이 메타의 DM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 멤버들이 만들었다라는 강력한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멤버들이 나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과 더불어서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능력들이 탁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수위가 내러티브성 코인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후에 나타나게 된 펀더멘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펀더멘털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수위와 에토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위와 에토스는 무브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확장성을 높이고 안정성까지 같이 잡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활성 주소라든지 그리고 일일 거래, 트랜잭션 관련해서도 다른 프로젝트들 대비했을 때 많은 성과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위가 많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향후의 방향성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내러티브성 코인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펌핑을 하고 그냥 내려가게 될 텐데 향후에 이 프로젝트들이 생태계 단에서도 많은 확장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수위와 에토스를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솔라나가 누가 될 것인가, 즉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계보를 이을 그 다음 메인넷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수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은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지난 대세 상승장을 거치지 않았고 굉장히 뛰어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펀더멘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위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영상의 엑기스들을 모아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시기적으로는 좀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 수위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확인하시면서 공부의 목적으로 꼭 한번 봐주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수위의 투자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수위와 같은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들,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시고 발굴하고 싶으신 우리 크롱님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수위 특별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댓글로 말씀 주신 수위를 주인공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 알트코인 심층 분석 컨텐츠는 사실은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쌍방향의 뭔가 커뮤니티형 이런 컨텐츠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시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이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 서로 간의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
의견이든 좋습니다. 뭐 수익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도 다 괜찮으니까요. 다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알트코인 적어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순서가 한 5개 정도가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새로운 코인들을 펀더멘탈 위주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요, 라이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님들께서 요 내용 정도는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솔라나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 사실상 가장 주목받았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솔라나이고 지금 그 위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5% 가까이 떨어졌다가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제2의 솔라나라고 하죠. 이제는 많은 코인들이 제2의 솔라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솔라나가 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형님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펀더멘탈이나 이 입지가 강화되었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제2의 솔라나가 누가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 초반부터 약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톤코인이 솔라나의 어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흐름들이 수위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위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리브라 프로젝트가 많은 기능들을 빼고 DM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리브라와 이 DM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수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토스와 수위가 이 DM 출신의 어떤 개발자와 이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훨씬 더 핵심 개발자들은 수위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나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수위를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보다도 이론적으로 더 빠른 29만 7천 건의 TPS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솔라나는 6만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위가 솔라나보다 속도 면에서 좀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솔라나도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위는 이 솔라나 대비로 수수료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과거에 솔라나가 했던 이 행보들을 수위가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용들, 뭔가 본인들만의 길을 확고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위 펀더멘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제가 이 라이브에서 이렇게 집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멤버십에서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기 표시해둔 이 부분이 수위가 가장 가격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인데 이 구간에서 아마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15이평선을 딱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15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15이평선을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바이더딥 구간들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은요, 이미 시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가격이 좀 고평가 구간에 왔다라고 인지를 했는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지표는 이 볼륨 대비로, 즉 사회적 관심도 대비로 볼륨이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 수위가 가격이 녹색인데 가격이 이 정도 올랐던 구간에 빨간색으로 크게 솟구쳤던 이 볼륨, 거래량이 있었는데 더 높은 가격 구간에 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더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래량은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낮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걸렸는데 두 번째로 사회적인 관심도, 즉 소셜 도미넌스는 월등하게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즉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관심도만 더 크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표 그대로 이번에도 통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요걸 말씀드리면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수위가 어떤 레버리지가 크게 끼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동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수익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런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도 가격이 일정 부분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 부분은 내부자들의 대량 매도 이슈였습니다. 수위가 한창 잘 오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갑 이동이 있었는데 4억 달러의 수위가 매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관계자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지갑의 어떤 흐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근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내부자들, 즉 회사 미스텐랩스에서는 전혀 누구도 팔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인프라 파트너 중에 하나가 매도하지 않았을까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뭐 내부자들이든 누가 파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만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수익 프로젝트의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에서 트레이딩 볼륨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21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TVL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신기록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지표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 즉 수위의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순유입과 순유출 비율에서 순유입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도 수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이스,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이런 순서로 나왔죠. 그만큼 지금 수위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 수위와 솔라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솔라나 대비로는 어떨까? 이걸 살펴보면은 여전히 솔라나 대비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솔라나와 같은 입지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일 활성 주소 수만 봐도 솔라나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 와 있습니다. 거리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1일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수치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크게 높아졌던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시장이 잘 나갈 때 이렇게 1일 트랜잭션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정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가지고 갈 때입니다. 이것이 디파이일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만 월등하게 한번 앞섰지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솔라나 대비로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대략적으로 8배에서 9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L은 뭐 아직까지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역시나 5배에서 6배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참고로 솔라나는 논 EVM, 즉 이더리움 가상머신 계열이 아닌 나머지 블록체인들 중에서는 수위가 가장 압도적인 TVL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도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최근에는 솔라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위와 솔라나가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경쟁하기에는 수위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펀더멘탈에서 솔라나가 수위에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에 수위의 수익 상승률이 솔라나보다 부족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두 프로젝트의 어떤 비교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더 선호하는가? 살펴보면은 여전히 솔라나에 더 무게감이 실리지만 지금 수위 관련된 상품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 수위 ETP가 출시가 됐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단계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수위는 초기 단계이고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이미 형님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2의 솔라나가 등장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과 이제는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의 입지 같은 것을 이젠 솔라나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과 펀더멘탈의 어떤 비교들에서는 여전히 솔라나가 우위일 수 있지만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수위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솔라나의 1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수위가 만약에 굉장히 이런 펀더멘털을 유지하면서 더 펀더멘털을 끌어올린다면은 수익성 측면, 즉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수위의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에서도 수위에 대한 어떤 진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 노란색 선, 주황색 선을 하방 이탈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부대낌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바로 바이더딥, 즉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위에 대해서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한 명의 의견보다는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수위가 뭐 한 번에 설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게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더 열심히 더 공부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위가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트랜잭션이 1시간 정도 멈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위가 정식적으로 공지를 바로 날리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위가 이것들을 빠르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수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수위 생태계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과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나서 이 포석을 쌓게 됐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더 중요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솔라나의 경우와 이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내러티브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많은 시스템 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더리움에 이어서 3위 블록체인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데 제2의 솔라나가 누가 될 것인가, 차기 블록체인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이 수위와 에토스가 언급이 되는데 수위의 행보 자체가 뭔가 솔라나와 기시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위를 이번 시즌에 펀더멘탈적으로나 혹은 생태계 확장적으로나 내러티브적으로나 봐야 될 구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트너십도 맺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위가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지금 RWA 시장에서 블랙락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텔라 루멘 기반으로 발행을 하면서 스텔라 루멘도 굉장히 입지가 많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수위도 이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바빌론 랩스와 롬바드, 큐비스트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수위 기반의 LBTC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자는 바빌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고 수위에서 발행된 LBTC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이죠.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서 수위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보다도 더 뛰어날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의 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즉 옛날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파생됐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굵직굵직하고 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이 리더들이 나와서 세운 프로젝트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2021년 대세 상승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갖다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구간이나 이런 시체 구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수위 특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자, 앞으로도 저희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적인 내용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찾고 싶으신 우리 크롱님들은 댓글에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 링크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크롱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알트코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수렴해서 또 우리 크롱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수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조만간 수위 집중 분석으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